최근 진행된 파리 올림픽에서 부진한 성적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일본인들의 기사와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일본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듣지 못하시면 사연을 보내준 유리코 양의 이야기는 앞으로 듣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사키 유리코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보며 제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왔어요. 고층 빌딩이 숲처럼 있고 네온 사인이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었죠.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일본 중산층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신데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셨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튀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하시면서 여자라면 조신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부터 뭔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별로 관심도 없어 했고, 이렇게 지내다가 힘들고 그러면 그냥 나중에 부모님하고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을 하냐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요즘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들을 지칭하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러사이트는 기생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 부모에게 기생하는 듯한 생활 형태를 빗대어 만들어진 표현이랍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으로 온 저를 제외하고는 그때 제 친구들 대부분 지금 패러사이트 싱글로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의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일본의 답답하고 갇혀있는 듯한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케이팝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 들은 곡은 동방신기의 노래였는데 그 강렬한 비트와 퍼포먼스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케이팝은 물론이고 드라마와 영화까지 틈만 나면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았어요. 고등학생 때 본 한국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영화 속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규율과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캐릭터였죠. 이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느꼈고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와세다 대학교는 일본의 유명한 사립대학으로 도쿄 신주쿠에 가장 큰 캠퍼스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도쿄에 있는 대형 광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광고계의 세계에 가슴이 뛰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기업 문화의 경직성에 답답함을 느꼈죠. 특히 호렌소라 불리는 일본식 보고와 연락, 상담 체계는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어요. 사소한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도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좌절감을 느꼈죠. 한 번은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을 제안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너무 파격적이다라며 서류 검토하는 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대신 안전하고 검증된 방식을 고수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죠. 그때 저는 제 창의력이 억압받는다고 느꼈어요. 회식 문화 역시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야근 후 술자리가 이어지는 날이 많았고 상사가 자리를 뜨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었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여름 휴가를 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도시의 활기와 열정에 압도되었어요. 특히 명동의 밤거리는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죠. 화려한 네온사인과 활기 넘치는 상점들, 그리고 늦은 밤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은 신주쿠와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발달된 디지털 환경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존 등 이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신선하고 혁신적으로 보였죠. 우연히 들른 위워크라는 스페이스에서 젊은 창업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에너지 넘치는 대화와 자유로운 분위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본의 경직된 회사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죠. 한국 여행 중에 저는 직업 박람회를 신청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한국에 오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직업 박람회는 청년, 외국인, 유학생, 특정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를 위한 박람회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각 부스마다 이력서 쓰는 법, 지원 방법, 면접 컨설팅 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셨어요. 저 같은 외국인 구직자들에게도 다양한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줬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인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 개발자인 준호 씨를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준호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앱 개발 부서에 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당장 한국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준호 씨에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준호 씨는 1시간 가까이 저에게 아낌없이 시간을 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앱 개발 스타트업에도 마음이 끌렸지만 한국 사람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고, 한국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졌던 직업 박람회였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놀랐어요. 일본에선 이런 경험 못 해봤거든요.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농담도 하시고 제 서툰 한국어에도 계속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셨죠. 마치 제가 한국 손주가 된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이랑 대화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뭔가 함께하는 활동도 의무적인 느낌이 강했죠. 근데 여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답니다. 김치 담그기를 끝내고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김치를 들고 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러다 보니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하지만 저의 여름 휴가는 속절없이 흘러가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한국을 향했어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한국어 학원에 다녔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꽤나 오래 걸렸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셔서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린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게다가 딸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드리기 위해 한국의 장점들에 대해 수시로 말씀드리고 영상통화도 충분히 가능하고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자주 놀러 오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했죠. 이런 저의 열정에 부모님은 좀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의욕도 별로 없어 보이던 저인데 한국에 대한 마음이 커가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죠.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님은 없나 봐요. 아 참,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한국어 학원을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천직이신 것 같았죠. 미란 선생님은 단순히 언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까지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이 더 깊어졌죠. 선생님과 저는 수업 외에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저의 꿈과 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항상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결국 부모님께서 저의 결정을 허락해 주신 날에 미란 선생님께 눈물 흘리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란 선생님도 눈물 흘리시면서 같이 축하해 주시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선생님은 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이력서 쓰는 법도 꼼꼼히 지도해 주셨어요. 심지어 주말까지 반납하시면서 모의 면접에 도움을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한국 취업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답니다. 선생님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IT 관련 회사 면접을 볼 수 있게 됐죠. 면접 준비를 도와주신 선생님 덕분에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에 합격이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꿈만 같았어요.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미란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3개월 후에 서울에 정착했어요. IT 기업에서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 취직했죠.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과 제 노력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한국 회사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과 수평적인 소통 문화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이디어 회의에서 제 제안이 바로 채택되어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 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답니다. 어느 날 경쟁사가 갑자기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우리 회사의 반응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어요. 불과 24시간 만에 전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거든요. 일본에서 일할 때는 이런 광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느리고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격식 없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방식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빠른 결정과 실행이 때론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걸요. 우리의 재빠른 대응 덕분에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서울 생활 1년째 저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회사 동료인데 혹시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인 앱 개발자 기억하실까요? 맞아요. 그때 만났던 준호 씨가 저의 남자친구랍니다. 정말 이런 우연이 또 없어요. 준호 씨가 제가 면접 본 회사로 같은 시기에 이직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준호 씨는 1년 전 박람회에서 저를 봤던 걸 기억하고 있었고,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은 만난 지 1년째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준호 씨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퇴근 후 한강공원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텐트와 피크닉 세트를 펼쳐놓은 거예요. 텐트 안에는 장미꽃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일본 남자친구였다면 아마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어요. 직접 요리한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와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한강의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준호 씨는 제가 좋아하는 걸 잘 기억하고 항상 깜짝 놀랄 만한 걸 준비해요. 일본 남자들은 대부분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준호 씨는 자주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요.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고 한국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줬을 때 눈물이 왈칵 났어요. 한국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준호 씨 덕분에 모든 게 특별해져요. 문화 차이로 가끔 오해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저에게 어려움이 아니랍니다. 서울 생활 3년 차,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간의 문화교류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안했을 때 상사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중요한 미팅에서 높임말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동료들은 제 노력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죠. 제 플랫폼은 출시 6개월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고 양국 관계 개선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했죠. 5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저는 진정한 한일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이제 더 커지고 있어요. 양국 간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타트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무궁화와 벚꽃이 함께 피어나는 날을 꿈꿉니다. 이 말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미래를 기대하는 말이죠. 제가 경험한 두 나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어요. 한국인만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과감함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 활동은 점차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장되었어요.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일본의 전통 장인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를 통해 한국의 현대적 감각과 일본의 전통 기술이 만나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죠.
준호 씨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져서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제 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러한 제 이야기가 우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강연도 요청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일 청년들을 위한 교환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양국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죠. 제 목표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무궁화와 벚꽃이 함께 피어나는 봄날을 꿈꿉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자와 같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저의 작은 노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유리코님 감사합니다. 유리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네요. 유리코님이 한국에서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라올 감동 사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챙겨봐 주세요. 이상 감동빛 튜브입니다.